지금 이제 민주당은 뭐 온 사방에 불이 나 있는 셈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략 공천을 놓고 또 민주당이 거의 둘로 쪼개지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문제입니다. 공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략 공천이 있고 경선 공천이 있습니다. 경선 공천은 자 여기에 출마할 사람 아무나 다 오세요 해서 특별하게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3명이 됐든 뭐 5명이 됐든 다 모은 다음에 당론 50%, 당원 여론조사,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0%, 대략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후보를 6월 1일 지방선거에 내보내는, 이제 이게 경선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민주당에는 전략공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공천위원회. 여기에서 어제 무슨 발표를 했냐면 송영길은 배제, 발표가 아니라 결정이 내렸다는 게 어디로 나온 겁니다. 비공개로 비밀리에 그런 결정을 내려놨는데 그게 폭로가 된 겁니다. 송영길은 안 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했으니 그 당시 당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정치적 책임 이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할 기회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아니 어떤 사람을 하나 정했으면 그 정해진 사람 이름만 발표하면 됐지. 아니 누구를 먼저 속가내기부터 하는 경우 이거 무슨 경우냐 이게.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0.73%포인트의 패배라는 독약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뭐 15%포인트로 패배를 했다면 이런 얘기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그냥 고개 수그리하고 있겠죠. 다만 0.7%포인트 차이니까 나도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등 뒤에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있잖아. 내가 일찍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얼마나 선전했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정치적인 자산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말고 또 누가 있어? 이재명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재명은 나오고 한편이라고. 그러니 서울시장 선거에도 내가 나가야 되고 경기도지사에도 김동연 새물결 대표가 나가야지. 김동연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단일화를 할 때 윤석열 쪽으로 하느냐 이재명 쪽으로 하느냐 이분도 이제 한참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해줬던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보답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답한다? 경기도지사 출마. 그래서 이제 김동연은 경기도지사 그리고 서울시장은 송영길. 자 이래놓고 보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 그나마 민주당이 전라도 빼놓고 가장 그 승리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넘볼 수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인데 이거를 이재명계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명파, 명계, 친명계, 친이재명계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아무런 기반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의도 근처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남시, 경기도 거기만 있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였는데 누가 볼 때 이낙연이 볼 때, 누가 볼 때 정세균이 볼 때 이재명은 잘 안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적 자산으로 딱 넘버원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예전 정치적 용어를 빌린다면요, 이낙연과 정세균과 문재인, 친문 이쪽은 구주류, 주류는 주류인데 옛날 주류다. 그래서 구주류. 새롭게 대두되는 신진 세력,
이재명계 사람들 이걸 신주류. 요즘에 잘 안 쓰죠, 전 대표님. 네. 굳이 옛날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구주류 대 신주류. 구주류는 박힌 돌, 신주류는 굴러온 돌.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략공천위원장 이원욱 구주류 정세균파입니다. 정세균파. 그래서 여기가 송영길은 안 돼. 이제 이래버린 겁니다. 전략공천위원회가. 그동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 와서 부딪히고 빼내려고 했던 걸 묵묵히 바라보던 구주류 쪽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잘못하면 신주류한테 다 잡아먹힌다. 따라서 그 첫 번째 조치로 송영길 아웃. 그랬더니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이다. 매우 센 군사 용어를 갖다가 붙여놨더군요. 선제 타격을 한 것이다. 우리도 뭐 구주류한테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대로 입은 좀 다물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우리한테 먼저 선빵을 날린 것이다. 송영길 아웃. 폭거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검수완박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초긴장 상태인데 여기에 서울시장 후보자를 놓고 지금 양쪽 세력이 크게 충돌음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미래의 당권을 누가 움켜쥐느냐 당권 투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이 이끌고 있지만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엽니다. 전당대회 때 누가 당권을 차지할 것인가? 친문계가 차지하는가? 이낙연계가 차지하는가? 정세균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재명계가 차지하는가? 친명 대 반명 이렇게 나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이재명 본인입니다. 이재명이 8월 달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그래서 당대표에 도전하면 이재명한테 누가 맞설 수 있겠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사진 정지 작업으로서 송영길 서울시, 김동연 경기도 이렇게 차근차근 한 발씩 앞으로 나가니까 이낙연계가 반발을 하는 겁니다. 한때는 소수 세력이었던 이재명계가 더불어민주당에 172명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재명계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소수 신진 세력이 옛날 용어로 바꿔본다면 점차 몸피를 불려가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끊어내야 된다. 송영길부터 쳐. 그래서 친문 쪽, 그다음에 비명, 반명 그쪽에서 송영길 비토라는 걸 했고 그 와중에 뭐 이낙연 추대론도 나왔고 뭐 유시민 차출론도 나왔고 그다음에 박영선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죠. 박영선 재추대론도 나오고 박영선, 유시민, 이낙연 이름들이 자꾸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송영길을 배제하기로 결정났다는 것을 외부에 발설한 자를 색출해서 처벌하겠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사설 공천은 그들만의 리그이지만 그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뭐 누구를 뽑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내부 싸움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 그래. 뭐 너희들끼리 너희 후보 뽑는데 뭐 우왕좌왕하는 거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정당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정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 이 같은 공천 갈등은 한마디로 국민들에겐 민주당의 바닥을 드러낼 뿐이다. 대선 패배 이후 아무런 반성도 없이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 강행 수순을 밟는 것도 모자라서 내부 권력을 놓고 집안 싸움까지 벌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0.73%포인트 표차를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는 모양이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반복하면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신문은 그냥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됩니다. 정신 못 차린 민주당. 민주당이 뭐 정신을 차리건 못 차리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정신 못 차린 민주당. 대선 패배에 대한 자성과 혁신이 절절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지지자들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치졸한 공천 정치를 청산하지 않는 한 지방선거에서도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